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단 옴니버스를 이끌고 있고요. 연극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생활 연극인이자 그리고 또 연출을 하기도 하고 배우를 하기도 하고 또 극작을 하기도 하는 신재용입니다.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문화기획 이쪽 일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책을 통해서 저 마을이 성장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같은 사람이겠지만 선생님일 때의 저는 사실은 선생님의 연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훌륭한 스승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가장 선생님다운 모습이어야 할까를 교실을 저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 교실에서 계속해서 그 끊임없이 연기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저나 지금의 저는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연극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독립해서 나와서 살고 있을 때여서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그래서 네 직업이나 네 커리어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혹시 듣게 될까 봐 연극 시작했던 게 27살인데 그때는 공연하거나 그럴 때 가족들을 부르지 않고 몰래 혹시라도 아실까 봐 몰래 했었는데 처음 연극하는 거를 가족들이 알았을 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머 너무 재미난 거 한다 뭐 이 정도 그 생각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연극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그냥 흡수하듯이 받아들였고 원래 그 가족이 구성될 때부터 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좀 가족들이 좀 즐거워했던 것 같긴 해요. 또 왜냐면 계속해서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잘한다? 너 잘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연극을 하고 아내도 연극을 하고 같은 무대에 섰을 때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라는 공연을 했을 때 처음으로 가족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초대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은 재용이가 연기를 더 잘하네 라고 얘기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넌 좀 별로고 며느리 지영이가 좀 더 잘하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연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도 많이 봐주셨고 지금도 공연한다 그러면은 저희 뭐 처형이나 이런 분들은 빠지지 않고 와서 공연 보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연극이 저희 가족들을 또 이렇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또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용의 첫 연극은 사실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그 맹진사댁 경사라는 작품에서 그 집 뭐지 삼돌인가 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성인이 돼서 제가 연극을 평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한테 연극이 즐겁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줬던 건 초등학교 때 그 작품이지만 이 연극이라는 걸 평생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작품은 제가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처음 워크숍 작품으로 올렸던 나생문 이라는 작품이 저한테 내 인생과 연극을 아마 떼어낼 수 없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평생 해야지라고 하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나생문 진짜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생문이라는 작품은 3명의 다른 사람이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런데 이 3개의 시각 모두가 다 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3개의 시각 모두가 다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가지 이야기 전부가 다 진실이나 거짓이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진리는 또 진짜 진실은 정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저한테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가발장 했었습니다.
가발장 사실 되게 매력 있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가 따내가지고 가발장 역할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발장이 그냥 캐릭터 자체로는 되게 음흉한 캐릭터인데 굉장히 속세적이고 그러면서도 진리에 가장 접근했던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극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사실 요즘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저 연극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연극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연극이 놀이라는 거, 연극은 정말 즐거운 놀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해왔었던 일이라는 거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다양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연극을 통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각을 얻어서 내 인생이 나머지 나의 인생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삼고 이 일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의 이제 저를 하는데 사실 저는 연극의 여러 부분 중에서 배우로 이제 연극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사실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우로서의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 무대 위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무대 위에서 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연출로서의 저는 되게 까다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단원들이 이걸 보게 될 텐데 우리 단원들이 생각했을 때 연출로서의 신재용이라는 사람은 엄청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원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데까지 배우들을 진짜 배우들과의 그 협력 작업을 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작가로서의 저는 사실은 너무 미완인 사람, 너무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작이라는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 극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필요로 했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부터는 그러면 이제 단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래서 극작을 했는데 지금 한 7작품 정도를 올해까지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라는 극단은 제가 2020년에 그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극이라는 프로젝트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일을 반복을 하다가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을 드러낸 작품들을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즐거운 작품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극단을 만들게 됐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품들을 실제로 극작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로 다 좋았던 작품들이고 저한테는 어떤 배움을 주었던 작품들도 있고 근데 제가 연극적으로 연극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좋았던 작품은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했죠. 처음 쓰고 이랬던 부분인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았어요. 그 당시에 같이 했었던 배우들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봤던 책들 이 모든 것들이 마저 떨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작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1년에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써보자라고 하고 우리 단원들의 큰 도움들을 받아서 작품을 썼는데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서울 시민연극제에 나가서 최우수 연기상, 그다음에 연기상, 그다음에 작품상 이렇게 3관왕을 받아서 처음으로 쓴 작품치고 너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즐겁고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작품을 하면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단원들뿐만 아니라 객원단원들까지 왔는데 객원단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좀 화목하게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되게 치열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그로 인해서 좀 갈등과
또 이렇게 또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우나 또는 연출 팀들이 낸 아이디어들이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 과정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됐고, 공연을 끝나고 나서도 그 과정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게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살아낸 사람이 가장 과정까지도 아름다웠던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 가지의 그 상황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작품이었어요. 하나는 6.25를 겪으신 저희 큰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느 소년병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 요 세 작품이 저한테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 얘기를 좀 해라, 이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때 마침 또 소년 역할을 해줄 그런 배우가 있어가지고, 이 작품을 올리고 싶다, 너 있을 때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작품을 쓰게 됐는데, 6.25를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은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점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겪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겪는 이 시기도 굉장히 격동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질병도 경험했고요. 정치적으로 또 이만큼 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시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란 걸 겪었던 사람, 인류의 그 삶 속에서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그냥 역사 속의 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그 궁금증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원해서 전쟁을 겪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그래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재용의 연극은 아마 저의 모든 생각과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을 더 써내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제가 직접 무대 위에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들을 평생 해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희 극단 단원들이랑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들과 또 많은 작품들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 풀지 못했던 숙제 같은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작품이 미국의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를 겪어냈던 아버지들의 이야기와 그 아버지들이 사회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우리만의 이야기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몇 년째 하고 있고, 뭐 자료 수집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그걸 쓸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될지는 잘 몰라서 섣불리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거를 위한 준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작품을 올리게 된다면 그 작품의 주인공, 그 역할을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쓰고 제가 그 작품의 주인공을 하는 거, 그게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제 예술 동지인 극단 옴니버스의 정단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작품을 쓸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작품을 연출해 볼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 배우로서의 저의 능력도 점점 더 커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단원 여러분들이 예술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다,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극단 안에서
그 도전을 멈추지 않고 또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도전을 함께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를 많이 이용하세요라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